오늘은 왜 많고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부동산 경매로 첫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제 명의로 산 집은 2018년도에 부동산 경매로 서울시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를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1억 5천이었고 제가 받은 가격은 1억 2,500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한 번 처음에 입찰해서 낙찰받은 건 아니고 제 기억에 6번째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평생을 빌라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 이런 곳에서만 살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보다는 아파트, 주상복합이 훨씬 더 주거 만족도도 높고 훨씬 더 가격도 비싸죠. 그런 데서만 살았던 제가 빌라를 첫 번째 투자처로 결심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가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 집이 투자처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남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저는 돈만 벌면 돼요.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주고 전세보증금을 주고 또는 월세를 저한테 주고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할 거는 시세 그리고 임차 수요만 충분히 있으면 돼요. 서울시 화곡동 빌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빌라가 있지만 빈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제가 경매로 받든 일반 매수로 사든 세입자는 들어오겠죠. 중요한 건 가격일 겁니다.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1억 5천짜리를 1억 2,500에 2,500만 원을 싸게 받았어요. 그 처음 받았던 빌라가 2년 뒤에 시세가 올라서 전세보증금 1억 6천을 받아서 투자금이 4천만 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제가 모은 투자금 3천만 원 플러스 전세보증금 올려받은 거 4천만 원에서 제 목돈 7천만 원으로 훨씬 더 좋은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 더 바뀌게 됐어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을 오늘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경매를 해야 되냐? 첫 번째 투자는 꼭 어렵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갭 투자 그리고 아파트 일반 매수, 이런 투자 방법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고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으로 조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뭐 1억 2억 있으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제 또래 뭐 2030 세대들은 투자금이 적으면 뭐 5천만 원, 많으면 뭐 5천만 원, 좀 더 많으면 뭐 1억까지 있는 분이 계신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기엔 그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걸 인지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갭 투자 이런 거는 금매를 잡든 어찌했든 해도 제 시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불안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바로 손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투자로 제가 경매를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내가 돈을 벌었구나, 좋은 물건을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걸 싸게 받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면 사람은 계속하게 돼요.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투자는 어렵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굉장히 고생스러운 방법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처음에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를 할 때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지, 처음부터 편한 걸 하면 경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첫 투자를 쉽게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어렵게 해야 되나, 쉬운 투자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첫 투자로 경매로 하시면 일반 투자, 일반 매수 그리고 재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경매를 통해서 갭 투자 그리고 특수 물건, 재개발 물건을 보면서 이 경매를 통해서도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경매 플러스 갭 투자, 경매 플러스 재개발 물건, 경매로 나온 재개발 물건을 보면 되는 거니까. 또는 상가,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뭐 공장, 토지, 경매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이게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상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특수 권리가 설정돼 있는 걸 이제 해결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또는 NPL이라고 불리는 뭐 부실채권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경매예요. 경매를 통해서 경매 기본 뭐 권리 분석을 한 뒤에, 경매 권리 분석을 하는 정도는 이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권리 분석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파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렵게 배워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돈이 묶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 아니면 일반 매수 이런 거는 아무리 전세가가 90% 뭐 95% 돼도 내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돈이 묶이게 되면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자산가 레벨로 올라가시려면 투자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투자금이 생길 때까지 또 돈을 모으고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돈이 더 생기면은 이게 더 빨리 가거든요. 내가 3천만 원 투자금으로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전세 세팅을 하고 나서 돈을 다 정리를 하고 세금 내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돈이 4천만 원이 됐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 물건을 팔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돈이 묶이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반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돈을 모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산을 사서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편승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한두 개로는 제 생각엔 부족하고 뭐 3개, 4개 다주택자가 되셔야 그 속도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개, 3개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그 4번째, 5번째 주택을 여러분들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모아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2번째, 3번째 물건이 2년이 지나면서 갱신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전세보증금을 높여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투자금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 늘어난 돈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이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4번째, 5번째, 6번째 주택은 여러분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2년 전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으셨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주택 10개, 15개 이렇게 언제 사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년, 4년이면 충분해요. 4년이면 이게 더블이 되고 그리고 트리플이 되고, 왜냐면 자산이 많을수록 여기서 생기는 돈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1주택, 2주택자 되기까지가 2년이 좀 안 걸렸고, 3번째, 4번째 주택은 너무 빨리 사게 됐고, 왜냐면 제가 굳이 돈을 안 모아도 제가 투자한 것들에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샀으니까. 경매로 사고 갭 투자로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주택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첫 투자로 경매를 통해서 내가 돈이 벌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좀 어렵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배우셔야 나중에 편하다. 우리가 나중에 편하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편하려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젊으신 분들일 텐데 좀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좀 불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경매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는 사는 순간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돈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요즘 갭 투자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부동산 경매도 절대 관심의 끈을 놓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도 부동산 경매를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갭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 갭 투자, 상가, 건물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다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경매로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돈이 많으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대부분 경매예요. 답은 갭 투자가 아니에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갭 투자가 아니라 경매입니다. 경매가 극단적으로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투자금이 적게 묶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저희와 같은 다주택자가 되셔서 그들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 대출이 지금 많이 막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것 같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 뒤 영상, 제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부동산 경매가 단점도 있지만 이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경매장에 와서 입찰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잊지 마시고 부동산 경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갭 투자 부분에서 좀 설명드릴 거 준비해 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